네, 안녕하세요. 지대 코리아 남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et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직접 방문하고 오신 한세희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드넷에서 과학 분야 취재하고 있는 한세희입니다. 소감은 좀 어떠시죠? 가본 적은 없다 보니까 좀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연구원 안에 일부 시설이 이제 말하자면 K스타 네네. 그게 있는 건데요. 그 K스타라는 게 일종의 큰 인공 태양 같은 거를 구현해 놓은 실험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직경 10m, 높이 10m 정도 되는 그런 원통형의 장치고요. 또 거기에 무슨 이온빔 가속기라든지 냉각 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시설들이 붙어서 전반적으로는 한 축구장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 그 정도 공간 안에 K스타 시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나 이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아주 잘 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대체를 할 수는 있을 걸로 보고요. 들어가는 게 아주 소량의 수소 동위 원소들, 중수소, 삼중수소 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투입되는 재료가 워낙 적고 환경 영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잘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게 효율적으로 잘 된다면은 석탄, 석유, 기존의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페이스아웃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걸 판단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워낙 환경 영향이 적고 원료 자체가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상용화 가능하다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터에서 지금 받치고 있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좀 역할, K스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터가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을 4개 나라가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중에 끼었는데 결국 나중에 끼려면은 이제 뭔가 좀 차별적인 걸 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K스타가 이제 그 자기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초전도 자석을 쓰는데 그게 이제 소재가 원래 하던 거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나라에서 하던 거랑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거의 야 니네 그거 안 될 거다. 야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그거를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냈고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가열하고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이것이 거의 핵심 기술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할 때 더 쉽고 간편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플라즈마 온도를 올리고 유지하고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플라즈마 1억도 온도를 30초 유지하는 데까지 좀 성공해 있는 상태고요. 후발인데도 좀 최상위권에 좀 올라가 있는 거군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다 놀고 있는 거 아니고 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엄청 그쵸, 치고 그쵸. 나간다든지 이런다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들을 갖고 이제 좀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억도의 온도에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30초를 유지해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고 1억도는 못 버틸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죠. 네. 당연히 1억도 이게 닿으면은 네. 나만 하는 게 없을 텐데요. 그래서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핵융합 발전의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카막이라고 하는 그 어떤 둥그런 도넛 모양의 큰 관 안에 넣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플라즈마 발생하는 건데요. 이 플라즈마가 회전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마치 초전도 열차처럼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디에도 닿지 않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벽에 닿지 않는 거고 그 플라즈마의 그러면 가장 바깥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이제 불안하게 막 움직인다든지 제어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좀 최대한 없애고 그런 불규칙한 활동이나 그런 네. 불확실한 움직임들을 이제 최대한 제어한 그런 운전한 상태를 H 모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H 모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0초가 대단한 일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핵융합이라는 게 일으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반을 일으키기는 쉬운데
이제 끌 때가 조금 문제가 바로 안 꺼지고 좀 잘 안 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핵융합은 꺼질 때는 금방 꺼지는데 이제 불을 켤 때가 이제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상시적으로 켤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일단 거기서 30초라는 거는 어떤 처음에 상당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됐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100초가 된다든지 뭐 300초가 된다든지 좀 이런 로드맵을 갖고 그리고 있고요. 근데 이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차세대 에너지로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혹시 사고의 위험성 같은 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시기도 하고 걱정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이를테면 1억 도나 되는 플라즈마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가로 터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폭발하는 거 아니냐,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또 그런 걱정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플라즈마가 안에서 돌다가 무슨 이유에선가로 이제 이 제어를 잃고 뭐 외벽에 실제로 닿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밖에 있는 대기압하고 섞이면서 이게 이 플라즈마 작용이 그냥 바로 꺼져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조건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냥 그런 조건이 깨져버리면 바로 그냥 이제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밖으로 폭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다만 그 시설 자체는 좀 이제 뭐 우그러들거나 뭐 이제 망가지거나 이럴 수 있고. 뭐 방사능 유출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방사성 물질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고준위 그 폐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일부 나오는 뭐 그런 정도라서 그런 거는 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과학자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언제쯤 되면은 좀 약간 상용화가 좀 되는 걸 좀 보고 있는 건가요? 상용화 시점을 뭐 지금 예측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한데요. 일단 이터가 2035년에 투입 에너지 대비 산출 에너지 그 수치를 그러니까 10배가 되게끔 그거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오면은 이것은 좀 상용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상용화에 나설 것 같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그 핵융합 발전 실증로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핵융합 발전 시작할 때 발전로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뭐 크기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스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정도의 성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이런 목표를 정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35년에 과연 이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앞서 얘기한 2035년 투입 에너지 대비 산출 에너지 지수 10 요게 이제 검증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실증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을 바탕으로 바로 실물 제작에 들어가는 뭐 이제 그런 지금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K스타가 되게 기술력을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 에너지에서도 SK가 이렇게 정유로 잘 됐듯이 좀 국내에서도 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이런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K스타 현장에 가 보면은 그 K스타를 만드는데 참여한 기업들의 그 이름이 명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정말 굉장히 큰 벽인데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국내 기업들인데 이 핵융합 발전이 정말 상용화되면은 그럼 플랜트 짓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해질 테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되면은 오히려 국내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희망적일 수 있는, 국내 기술력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세희 기자님과 함께 K스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